부동산은 현금화가 일단은 쉽지가 않아요. 전세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수증자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내가 5억에 줬을 때 세금이랑 10억에 줬을 때 세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부동산을 받을 때 혹시 이 부동산에 대출이 껴있다고 하면 그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액들이 1,000만 원을 안 넘으면 과세를 못 해요. 요걸 이제 역으로 환산하면 한 2억 1,7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돈벌이 이하은입니다. 이정근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반응이 진짜 뜨거웠어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돈 말고 집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결혼 자금이라는 게 대부분 주택 자금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직접 물려주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뭐 대출이 좀 껴있을 수도 있고 시세도 왔다 갔다 하니까 증여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이런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런 상담들을 실제로 되게 많이들 하시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을 주는 거랑 부동산을 주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일단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줄 때는 의사결정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현금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이제 취등록세 등 재반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이제 증여 검토를 하실 때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뭐 1주택이시고 거기 실제로 거주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걸 빼서 뭐 자녀에게 주고 이럴 필요는 없죠. 만약에 네. 2채 이상이시고 뭐 또 자녀분이 근무하시는 그 환경이랑 그 집이랑 뭐가 맞다고 하면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차라리 현금 증여를 해서 좀 자녀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 집에 별로 살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도 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현금으로 주시면 어쨌든 그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또 그 집에 대한 취득세를 따로 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매매로 취득할 때랑 증여로 취득할 때랑 취득세율이 다른데 아직 행안부에서 그 취득세 중과를 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2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줄 때는 그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 네. 세율이 올라가니까 무주택인 자녀들이 신혼부부 첫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의 1%대로 취등록세를 네. 낼 수 있는데 이게 뭐 8%, 12%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중과까지 고민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집값이 내리는 시점이 되면 이제는 양도 말고 증여를 하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런 문의가 최근에 이제 21년 말부터 집값이 많이 조정장에 들어가다 네. 보니까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은 똑같아요. 그 과거에 부동산이 상승했던 본인들의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내 자녀한테 부동산을 줬다면 이 정도의 시세 차이까지 한꺼번에 증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이고 저점이다. 뭐 언제가 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이제 가격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자녀한테 이걸 주면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5년, 10년 지나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거에 대한 자본이득을 귀속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접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쌀 때 줄 때보다도 세금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럼요. 거죠. 저희는 이제 세율 자체도 누진이니까 똑같은 아파트가 요즘엔 등락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뭐 5억짜리가 10억 됐다가 다시 7억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인데 내가 5억에 줬을 때 세금이랑 10억에 줬을 때 세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만약에 그 집을 준다고 했을 때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들 나오는 얘기는 대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주택이 2채 이상이 있으셔가지고 또 이제 종부세나 여러 가지 네. 문제 때문에 이 한 채를 자녀들 결혼하니까 신혼집으로 준비해 줘야겠다 하고 진행을 하셨는데 자녀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주택에 있는 대출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상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니까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능력이 돼서 집을 받았다고 하도 지금 금리가 한 1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6%, 7%막 이런 상황인데 내가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대출금을 떠안았을 때 부담하는 그 이자 부담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네.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준 건데 네, 맞아요. 이거를 증여하게 되면 이제 자녀가 그걸 갚아야 되니까 너의 신용 능력 못 믿겠다. 당장 그렇습니다. 갚아라. 이렇게 네. 되는 거죠. 한도를 줄이든 뭐 다시 대출을 발생시키든 어쨌든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 거는 되게 당황하실 문제겠어요. 많이들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이 만약에 계속 하락한다 하면은 이제 자녀분들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제일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집값이 등락을 했을 때 내가 신혼집을 갖고 거기서 뭐 최소 5년, 10년을 산다고 하면 사실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내가 어떤 직업상의 이유 때문에 근무지를 자꾸 옮겨야 된다든지 이래서 집을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지금 전세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수증자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 아까 대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대출이 있는 집은 또 세금이 복잡한가요? 증여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무상으로 뭔가 재산을 이전했다는 건데 대출을 승계한다는 거는 다 무상은 아니었던 거죠. 일부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1억짜리를 주면서 그냥 1억을 준 게 아니고 여기 5천만 원 대출을 같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나는 5천만 원만 이렇게 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랑 취득세 네. 내면은 정리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러면 양도세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좀 양도세를 나눠서 내게 되는. 세목별로 납세 의무자 규정이 있는데 증여세랑 취득세 같은 경우는 수증자가 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네. 양도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 부모님이 부담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세목이 이제 누진 구조가 들어가니까 네. 납세자가 둘이 된다는 건 어쨌든 실익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1억짜리를 증여세로 내든 양도세로 내든 어쨌든 세금이 나오는 거를 둘이 5천씩 나눠낸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실익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구간이 낮아지는 거니까 네네, 좀 맞아요. 과세 비율이나 이런 게 좀 네네, 낮아질 수도 내려갈 있는 수 있죠. 그런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증여를 받지 않고 주택 자금을 빌리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있으면 그 금전 소비대차 행위 자체를 증여 행위라고 추정을 해버리니까 이에 대한 반증은 납세자가 하는 게 맞고 네. 그 납세자가 반증을 할 때 그 차용증 같은 형식적 요건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럼 그 차용증 쓰는 뭐 양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게 특정되지는 않았고 그 문서 양식 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네. 다 들어가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그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내가 그 문서에다 뭘 넣을 거냐, 얼마 빌려줬고 네. 언제 빌려줬고 이자율 얼마고 네. 언제 갚을 거고 이런 것들을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필수적인 거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작성하시는 분들 보면 자녀다 보니까 사실 껄끄럽잖아요. 네. 그 나는 그냥 주고 싶었는데 네. 이거를 차용증 쓰라고 해서 쓰지만 뭐 엄마 안 잡아 해서 몇 월 며칠 뭐 얼마 내가 언제까지 줄게 이게 서로 어색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괜히 거. 서로 네. 어색해지니까 많은 것들을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건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쓰는 네. 문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보고 꼼꼼하게 해둘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겠다 하면 이게 실제로 지급한 그런 내역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죠. 사실 이제 법에서 하는 기준으로는 한 2억 초반대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네. 사실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두는 게 이 행위 자체가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었다를 입증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그러려면 계좌이체로 뭐 몇 월 이자 이런 식으로 적요란에 남겨두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억 초반이란 게 딱 구체적인 기준은 없나요? 저희가 역으로 환산을 한 건데 법에서는 어떤 절이나 무상으로 금전 소비대차를 받으면 어쨌든 그 사람이 이득을 얻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100만 원 빌려줬는데 뭐 법정이자가 4.6%인데 그 돈 안 냈으니까 이자 내세요 하는 거는 그러면 46,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세요는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액들이 1,000만 원을 안 넘으면 과세를 못 해요. 요걸 이제 역으로 환산하면 한 2억 1,7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부동산 증여할 때 좀 필요한 부분들 알아봤는데요. 좀 오늘 나눴던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너무 짧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현금으로 받을 거냐 부동산을 받을 거냐는 선택의 폭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받을 때는 당장 취등록세가 더 발생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안하고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근데 부동산을 받을 때 혹시 이 부동산에 대출이 껴 있다고 하면 그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선 유리할 가능성이 더 크기 네. 때문에 한번 요거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돈을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차용증을 꼭 작성을 해두시고, 뭐 이자 지급이 번거롭거나 하시다 하면 2억 초반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무방하시되 차용증이랑 이런 거는 꼭 준비를 해두시고, 이자 지급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두시고, 받으신 분은 또 소득세,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아마 그 부모 자식 간에 오가는 자금에 대해서 뭐 국세청의 소명이나 이런 부분은 다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준비해야 될 게 참 많네요. 아, 많죠. 네. 오늘 이렇게 이정근 세무사님과 함께 부동산 증여할 때 필요한 것들 알아봤는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 원을 넘어가니까 세금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